산골 고라니 한나절. 김선자. 덕평 자연휴게소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널려있다. 야외 정원의 규모나 강장의 설치 미술은 능히 대형 미술관 수준이다. 그곳 대해 같은 주차장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산골 고라니가 되었다. 늦은 봄 호신처럼 맑은 하늘이 노랗도록 허우적거리며 비지땀으로 허물을 벗었다. 석가 탄일을 하루 앞둔 음력 4월 7일 산골 고라니는 아침 일찍 불심 깊은 도반을 따라 나섰다. 강릉을 출발해서 도중에 도반이 챙겨온 도시락을 휴게소의 승용차 안에서 솜사탕 먹듯 비우고 경기도 평택시 만기사에 도착했다. 만기사는 보물 제567호인 고려시대 철조 열애 자상이 대웅전에 모셔져 있다. 그 사찰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에는 남조선 노동당 초대 부위원장이었던 박헌영과 그의 아들 만기사 주지를 지낸 원경 스님도 봉안되어 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대비해 노신도님들이 점심 공양 준비로 반찬 만들기에 분주했다. 우리도 힘을 보탰다. 저녁 늦게 일을 끝내고 화성에 있는 도반 친구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쉬었다. 다음날 이른 새벽 근처의 용주사 참배를 마치고 다시 만기사에 도착했을 때에는 참배객이 한 사람도 없었다. 도반과 같이 대웅전 법당 청소를 시작으로 원통전 삼성각을 두루 청소했다. 송화가루가 개나리 꽃밭을 이룬 마루는 닦아도 노란 황금 물결이었다. 청소가 끝날 즈음 부처님께 올릴 떡과 과일 등 공양물이 도착하고 신도들도 모여들었다. 나는 과일을 씻고 신도들에게 나눠줄 리본에 핀을 꽂았다. 뜻깊은 날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음에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봉축 행사가 끝났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도들로 점심 공양도 거른 채 그냥 돌아서고 말았다. 먼 초행길이라 그런지 마치 이국에 다녀오는 느낌이었다. 두어 시간을 달려 덕평 자연휴게소에 도착했다. 휴게소는 먹거리와 아울렛 쇼핑에 힐링까지 각종 가게들로 백화점 세일 기간처럼 성실을 이루었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옷가게를 기웃거리는 도반에게 나는 먼저 나가 있겠다며 밖으로 나왔다. 그 짬에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휴게소를 들를 때면 나는 늘 화장실을 눈여겨봐두는 습관이 있다. 휴게소 식당으로 들어갈 때 가깝게 보이던 화장실 표지판이 웬일인지 멀리 보였다. 그러나 좀 전에 잘못 본 눈대중이겠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그냥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와 도반의 차를 찾았다. 빨간색 투싼 승용차라 쉽게 찾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보이지 않았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으나 차에 두고 내린 휴대폰이 있을 리 없었다. 앉아서 하는 일은 비교적 잘할 수 있지만 지병인 허리 통증으로 걷기는 10m도 어렵다. 힘겹게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고 헤매었으나 빨간색 승용차는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번호판만 들여다보며 찾다 보니 나중에는 번호판 숫자까지 아리송했다. 주차장 올 햇볕은 8월의 용광로다. 땀이 소나기로 흐른다. 허둥지둥 쫓아다니다 보니 축축해진 속옷은 원초적 향기를 풍긴다. 캄캄 절벽 마치 칠흑 밤바다에서 첨벙첨벙 꼴깍대는 형상이었다. 그때 안내방송이 나왔다. 여기는 강릉 방면으로 가는 휴게소가 아니고 서울로 가는 휴게소입니다. 아,
우리가 휴게소를 잘못 찾아 들었구나. 그렇다면 도반도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고 걱정하고 있겠구나. 길 건너 쪽으로 가야 되는 걸. 그런데 이상하다. 이정표를 보고 분명 우회전했는데 강릉 방면이 아닌 서울로 올라가는 길로 들어온 모양이네. 아뿔싸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빨간 차만 찾아다녔다. 지나가던 청년이 휴대폰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도반 전화번호를 외지 못하니 어쩌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조금 전 방송 생각이 났다. 눈썹을 휘날리며 안내소를 찾아 뛰었다. 구슬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다. 뒤뚱거리던 70kg의 매덩치는 언제 허리가 아팠냐는 듯 물찬 제비같이 날았다. 원초적 향기도 문제가 아니었다. 마침내 구세주 같은 방송이 나왔다. 도반도 백지장이 된 얼굴로 달려와 소리쳤다. 옷가게에서 금방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점심 잘 먹고 무슨 일이람. 전화 벨소리는 자동차 안에서만 메아리로 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이제 갈 곳은 화장실밖에 없구나. 그곳에서 쓰러졌나 보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벌컥벌컥 문을 다 열어 제꼈지. 그중 2칸이 잠겨있어 필시 문 걸고 볼 일보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불러 문까지 열어봤다. 실종 신고할 참이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는 것이었다. 무려 1시간 이상 술래잡기로 헤매고 다녔으니 2 사람의 애간장은 아마도 숫덩이로 변했을 것 같다. 영동 고속도로 덕평 자연휴게소는 강릉과 인천 양 방향 통합형으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연 매출 1위란다. 한 사람은 상행선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하행선 주차장에서 찾아다녔던 것이다. 방송이 아니었다면 2 사람의 술래잡기는 언제쯤 끝이 났을까. 울고도 싶고 웃고도 싶었으니 부처님 오신 날이 산골 고라니 코미디 드라마 같은 하루였다. 며칠 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조카의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되었다.